안녕하십니까. 송치홍의 정정당당 시간이 또다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송치홍 의원님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예, 바쁘게 또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이선호군 일주기가 됐어요. 예, 선호군이 네. 산재 사망으로 사망한 지 네, 산재 사고 사망 사고 일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현장에서 선호 예. 아버지 그리고 그때 당시 대책위원회 네, 네. 그리고 평택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네. 민주노총 조합원들 네. 뭐 이런 분들과 함께 일주기 기자회견하고 제사도 지내고 이렇게. 예. 저도 못 갔지만 우선 언론의 보도가 좀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조금은 나왔어요. YTN하고 JTBC 저는 이제 확인을 네, 좀 네. 했고 그나마 이런 사고 일어나고 나서 잊혀지기 쉬운데 네, 그래도 선호군 사건은 네. 일주기 또 기념으로 기자회견도 되고 네, 네. 그 당시에 같이 추모하고 네. 대책을 세웠던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계속 남아 있어서 네. 일주기를 잘 지냈습니다. 그 1년 전 벌써 1년이 됐네요. 그 전에 그 중심적으로 활동하셨던 김경우 위원장님도 네, 현장에 있었고요. 현장에 계시고. 예. 그러니까 그 이선호군 대책위원회가 평택 지역에 살아 있는 거죠, 지금도. 예, 그 선호군 친구들도 네, 네. 10명 가까이 현장에 예, 예. 또 같이 와서 네, 네. 선호군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그렇게 어쨌든 대책위원회도 살아 있고 그래서 일주기도 좀 하고 네. 일부 언론이나마 관심도 좀 가지고 네.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인데 예. 이거는 이제 시민사회와 언론이 할 일이고 네. 정부 차원에서도 할 일이 있었잖아요. 정부가 더 잘해야죠. 네, 네. 예, 뭐 잘 하겠다고 약속도 네. 뭐 노동부 장관, 예. 해수부 장관, 그렇죠. 뭐 대통령까지 오셔서 네, 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네. 뭐 했습니다만 뭐 그 이후에 평택항에서 사고로 뭐 돌아가신 분은 없지만 네. 계속해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기업자는 안 들어갔죠, 법에. 빠졌죠. 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네, 네. 사망 사고가 일어나고 있고 네. 그래서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죠. 네, 네.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너무 가혹하다. 네, 기업의 예, 활동을 위축시킨다 그러면서 네, 이걸 네. 또 계약하려는 네, 네. 당시에 우리가 이것만 해도 누더기법이라고 하나만 네, 한 거 아니냐고 뭐 너무 아쉽지만 예. 정의당은 기권까지 막 했었는데 예. 이런 법을 또 다시 계약을 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여서 네, 네. 한탄스럽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에서 꼭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것들이 지적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일단 문제점부터 네, 제가 네. 말씀드리면 네. 이 항만이 안전관리 사각지대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당시에. 네, 네, 네. 항만에서 사고가 났는데 노동부는 관리를 안 하고 있었죠. 네, 네. 왜? 거기는 특별한 지역이다. 해수부 관리 지역이다. 예, 그래서 예, 예. 노동부는 손을 놓고 있었고요. 네, 네. 그리고 해수부는 우리는 그런 산재 사고에 대한 권한이 없다. 권한이 없다. 그래서 또 자기 일이 아니라 예, 했었고 예. 그래서 당시에 정말 답답했었던 생각이 나네요. 네, 네. 평택항에 있으니까 평택항 항만공사가 있어서 그 항만공사에서 이 일을 잘 알고 파악하고 네, 해결할 네, 수 있을까 했더니 그분들은 또 전혀 모르고 네, 네. 아무 권한도 없다고 그러고 공사가 사실 권한이 많지는 않겠죠. 그럼 경기도에 있으니 경기도에서도 뭔가 할 일이 있을까 그랬더니 경기도도 또 네, 아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래서 네, 그럼 도대체 평택항 예. 처럼 이 항만에서 이런 산재 사고가 또 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네, 되느냐 네. 이러한 그 문제 제기에 해수부에서 항만안전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해서 네. 하긴 했습니다. 아. 올 8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요것도 이선호군 사고 났을 당시에 정확한 컨트롤 타워가 없었는데 네. 이제 항만법이 이제 좀 제정이 되면서 예, 이제 관리 책임자가 이제 마련된 거죠. 네네. 그거 하나는 좀 다행이네요. 예, 다행인데
제대로 이제 될까는 이제 또 지켜봐야죠. 지켜봐야죠. 네네. 그래서 누가 제대로 관리할 건지, 네네. 제대로 관리를 안 했을 때는 네. 어떻게 제재를 가할 건지, 예. 누가 점검을 할 건지, 네. 이거는 뭐 국회에서 해수부가 속해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네. 누군가 또 관심을 갖고 점검을 해나가야 된다. 예. 라는 거고요. 또 근로감독관의 권한이 있잖아요. 작업 중단할 그렇죠. 권한, 조사할 권한 이런 게 네네. 있는데 노동부에만 있잖아요. 현재까지도. 예. 예, 이 문제가 또 해결이 돼야 돼서 경기도에서도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네. 지방자치정부가 지방정부도 갖게 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되진 않았죠. 이재명 지사 시절에. 네. 그래서 노동부의 권한을 경기도가 네. 노동안전지킴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네. 그 문제에 개입을 했는데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냥 잘 되고 있는지 지켜만 보고 교육하고 뭐 감시할 권한이 있지 직접 왜 이재명 지사 때 좀 저는 그 당시 처음 들어본 건데 특사경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런 역할이라도 좀 해서 예, 하게 하려고 했는데 노동부가 권한을 아직 안 놓고 주어서. 있어요. 이게 국제적으로 이게 노동이 중요하니까 중앙정부가 틀어지고 확실히 해야 된다는 취지인데 그 취지가 그러면 근로감독관을 많이 뽑아서 다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권한만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부딪히죠. 그래서 일부나마 아니면 공유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경기도에 뽑아서 만들어 놓은 노동 안전지킴이 그분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올해 또 법을 그러니까 8월 달에 시행된다는 그거는 이제 항만안전특별법이고요. 이거는 다시 노동부에 관련된 법률로 만들어야 됩니다. 법률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없어요? 없죠. 또 하나 이미 있었던 법이 있죠. 산업안전보건법. 예, 산안법이라고 그러죠. 예, 산안법. 이게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도? 선호군이 일하던 그 현장에서는 아무도 지키질 않았어요. 안전관리 기준이나 뭐 지침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잘 안 지킨 거죠. 매뉴얼엔 있는데 우리가 그때 다 찾아봤거든요. 60일 동안 이제 장례식장을 지키면서 뭐 신호수가 있어야 되고 막 하다못해 안전화, 안전교육이 없었다는 거죠. 선호 아버지가 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정도는 상식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일을 하려면 안전화가 있어야 되는데 심지어 장갑도 안 줬거든요. 그래서 더 알아봤더니 업무 지시 매뉴얼이 없었어요. 일을 시키는데 매뉴얼 없이 그냥 전화해가지고 거기 누구 있어? 연락 투입시켜 이런 식으로 원래 이 업무를 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 맞아요. 검역에 관련된 일을 하는 선호군도 그 당시 일을 했었는데 가서 다른 일을 시킨 거죠. 그렇죠. 그 중장비를 처리하는 일을 시켰던 거고 아까 말씀하신 신호수 등 안전 책임자, 안전관리 책임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산안법에 돼 있는데 현장에선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 10년 동안 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처벌받는 사람이 있나요?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처벌을 받긴 했죠. 지사장이 평택항 동방 평택항 지사장이 현재 항소했는데 집행유예 정도. 그리고 그때 검찰에서 구형은 그 회사 동방에 500만 원 벌금. 근데 사회적 분위기가 좀 있어서 그 2천만 원인가로 늘긴 한 것 같은데 뭐 턱없이 부족하죠. 산안법 말고 또 근로기준법도 안 지키고. 근로기준법도 세상에 전태일 열사가 부르짖던 근로기준법 이거 1970년대 얘기인데 일용직 근로자가 였잖아요. 선호 아버지하고 선호군이. 그런데 그렇죠. 한 번도 근로계약서를 쓴 적이 없어요. 맞아요. 그 하청으로 당시 하면서 평택항 대책회의 이제 더불어민주당 대책회의에 송영길 대표도 오고 뭐
노동부 무슨 정책실장인가도 와 계시는데 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네. 고용계약서가 없었다. 근로계약서가. 네, 예, 예. 그런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럴 리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실장님이. 근데 당사자들은 안 썼는데 10년 동안. 예, 예. 어디 있는 거예요 그거? 그 위조한 건가요? 그래도 그냥 답변을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네. 뭐 하여튼 아니 무슨 지금도 물론 그 전태일 열사 시대가 아니라 지금도 5인 미만 사업장은 뭐 근로기준법 안 지켜도 되긴 되죠. 네. 근데 여기는 5인 미만도 아니잖아요. 아 여기는 정말 기간 예. 산업 시설이잖아요. 예. 이렇게 하고 있었다. 이런 것이 손오군 사고로 세상에 이제 알려진 거죠. 또 하나 고용 형태의 전근대적 상황을 알게 됐습니다. 그 얘기는 그냥 하청만이 아니라 어떤 형태가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항만은 주요 국가 기관 시설이잖아요. 그렇죠. 거긴 당연히 정규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 정규직뿐만 아니라 신원조회도 좀 하고. 아무나 들어가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많았고요. 또 비정규직에서도 상용직이 있었는데 선호군이나 선호아버지는 일용직이었다는 거죠. 이거는 완전 불법 상황이었어요. 거기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갔던 거고. 국가기관 시설을 가려면 어쨌든 하여간 신분증을 맡기고 그런 거 출입 허가를 받아서 들어드는 그런 아주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마약도 들어올 수 있고 뭐 밀수품도 들어올 수 있고 뭐 이런 주요한 시설인데 그렇죠. 근로감독관도 한 번도 들어가지 않고 경찰도 안 들어가고 그냥 이 무법 상황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아 이거 일주기를 그 직접 가셔서 송 의원님 먼저 직접 참여하시고 일주기 추모식에 그런데 그동안 바뀐 게 거의 없다. 법이라는 거 하나만 만들어졌을 뿐 그것도 시행은 아직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혼나야 될 것 같아요. 말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또 사고가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거는 안 난다는 보장이 없어서 이 부분은 국회의원들하고 관련자들이 철저하게 항만 안전에 대해서는 이제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철저하게 견제를 하고 비판을 하면서 여차하면 단속을 해서 위반하고 있다고 제가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평택 컨테이너 터미널 주식회사에 일하시고 있는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안전관리 교육 안 받고 있답니다. 아, 지금도. 그거 지난번에 했다고 저는 보고 받았는데 못 보셨어요? 쉥쉥 지나가긴 했답니다. 무슨 차들이. 그날 하루 쫙 이렇게 돌아다니고 뭐 맹맹맹 하고 이게 뭔가 있구나 했지 직접 자신들의 그 안전에 대한 변화는 없다. 이선호 사망 일주기를 맞이해서 그 이선호 군을 비롯한 수많은 희생당 노동자들을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게 위로를 보내면서 오늘의 정정당당은 여기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